자, 여러분. 오늘도 아주 뜨거운 감자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번 휴가 누구랑 갈까라는 설레는 질문이 다시는 너랑 여행 안 가라는 절교 선언으로 끝나는 마법 경험해 보셨나요? 특히 우리 주변에는 극과 극의 두 부류가 있습니다. 여행 가기 한 달 전부터 엑셀로 분 단위 계획표를 짜고 맛집 예약을 맞춰야 직성이 풀리는 계획에 미친 제이와 비행기 이륙 직전까지 숙소도 안정하고 가서 생각하자며 세면도구조차 현지 조달하겠다는 즉흥에 목숨 건 피 말입니다. 이 둘이 같은 비행기를 타는 순간 그 여행은 힐링이 아니라 서로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거대한 심리 전쟁터가 됩니다. 도대체 왜 한쪽은 불안에 미치고 한쪽은 답답해 죽으려 하는 걸까요? 본격적으로 이들의 머릿속을 탈탈 털어보기 전에 남들 하나 생각할 때 수백 가지 변수를 계산하느라 남들보다 얼굴이 조금 더 커져버린 저 얼큰 박사의 분석이 여러분의 관계에 평화를 가져다 주고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이 큰 머릿속 데이터를 정리하는 가장 큰 동력이 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입니다. 먼저 우리 주변의 흔한 풍경 하나를 떠올려 봅시다. 공항으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 아닙니다. 제2형 인간은 이미 사흘 전에 짐을 다 싸고 확인을 거듭했습니다. 여권, 바우처, 보조 배터리, 비상약까지 완벽하죠. 심지어 공항에 도착해서 어디서 와이파이 도시락을 찾고 어느 게이트가 가장 빠른지까지 시뮬레이션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옆에 앉은 P형 친구는 어떻습니까? 이제야 부랴부랴 가방을 챙기느라 숨을 헐떡이며 탑승합니다. 심지어 비행기표가 모바일 체크인이 되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현장에서 당황하기도 하죠. 제이는 이때부터 속이 타들어갑니다. 아니, 대체 저 친구는 왜 저렇게 무계획일까? 하지만 P는 생각합니다. 아니, 어차피 비행기 시간 맞춰왔는데 뭐가 문제야? 왜 벌써부터 진을 빼는 거지? 이 극명한 차이의 첫 번째 결정적 이유는 바로 불안을 다스리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이에게 계획은 단순한 스케줄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안전벨트입니다. 낯선 환경이라는 불확실성 속에서 몇 시에 어디서 무엇을 한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비로소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죠. 이들에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은 곧 공포입니다. 반면 P에게 계획은 창살 없는 감옥입니다. P에게 여행의 본질은 자유와 의외성인데 정해진 시간에 맞춰 움직여야 한다면 그건 여행이 아니라 고된 출장이라고 느낍니다. 제이는 계획이 틀어질 때 불안을 느끼고 P는 계획에 묶여 있을 때 압박감을 느낍니다. 서로가 서로의 행복을 방해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비극의 시작이죠. 자, 이제 여행지에 도착했다고 칩시다. 여기서 두 번째 전쟁이 터집니다. 바로 에너지를 쓰는 우선순위의 차이입니다. 계획적인 제이는 여행지에 도착하기 전, 즉 준비 과정에서 이미 에너지를 70% 이상 쏟아붓습니다. 완벽한 루트를 짜고 최저가 항공권을 찾고 평점 좋은 식당을 리서치하는 그 과정 자체가 이들에게는 여행의 시작이자 즐거움입니다. 하지만 즉흥적인 P는 에너지를 현장의 변수를 위해 아껴둡니다. 갑자기 발견한 예쁜 골목길, 지나가다 우연히 들른 이름 모를 식당에서의 의외성에서 최고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거든요. 상상해보세요. 제이가 수많은 리뷰를 검증해 예약한 식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P가 옆 골목을 슬쩍 보더니 말합니다. 저기 옆집이 더 로컬 맛집 같은데? 그냥 저기 갈까? 이 순간 제이의 머릿속에서는 정성껏 쌓아 올린 도미노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내 노력이 무시당했다는 서운함과 함께 저 이름 모를 식당에 갔다가 맛이 없으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엄습하죠. 반대로 P는 답답합니다. 왜 굳이 더 좋아 보이는 선택지를 두고 이미 정해진 것에만 집착해? 좀 유연하게 살면 안 돼? 라며 제이를 고집불통 꼰대로 여기게 됩니다. 세 번째는 보상에 대한 정의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이 형들에게 최고의 여행은 계획했던 모든 곳을 차질 없이 다녀온 성취감 있는 여행입니다. 오늘 하루를 완벽하게 통제했다는 감각이 이들을 미소 짓게 하죠. 숙소에 돌아와 오늘 체크리스트를 다 지운 것을 보며 맥주 한 잔을 마실 때 제이는 진정한 힐링을 느낍니다. 하지만 P형들에게 최고의 여행은 예상치 못한 행운을 만난
다이내믹한 여행입니다. 갑작스러운 비 때문에 우연히 들어간 카페에서 인생 커피를 만나거나 길을 잃어 헤매다가 만난 현지인과 친구가 되는 그런 드라마틱한 순간 말이죠. 이들에게 계획대로만 흘러가는 여행은 스포일러를 다 알고 보는 영화처럼 지루할 뿐입니다. 결말이 정해진 영화를 보고 싶은 사람과 매 순간 결말을 바꿔가며 모험을 하고 싶은 사람이 만났으니 대화가 통할 리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 볼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단순히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뇌가 보상을 처리하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J형들의 뇌는 안정감과 예측 가능성에서 세로토닌을 얻습니다. 반면 P형들의 뇌는 새로움과 자극, 즉 도파민을 추구하죠. J에게 안정을 강요받는 P는 뇌가 굶주리는 상태가 되고 P에게 무질서를 강요받는 J는 뇌가 비명을 지르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결국 여행지에서의 싸움은 서로가 서로의 뇌 구조를 부정하는 아주 깊은 층위의 싸움인 셈입니다. 그럼 이 두 종족은 영원히 함께 여행할 수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극과 극의 종족이 절교하지 않고 무사히 귀국하려면, 아니 오히려 최고의 시너지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얼큰 박사가 제안하는 3가지 평화협정안을 꼭 기억하세요. 첫째, 자유시간을 공식적인 계획에 넣으세요. J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를 피해 시간으로 비워두세요. 그 시간에는 길을 잃어도 좋고 숙소에서 잠만 자도 좋고 아무 식당이나 들어가도 좋다고 인정해주는 겁니다. J는 이 시간을 계획의 일부로 받아들이면 스트레스가 덜합니다. 아, 지금은 자유시간이라는 계획을 수행 중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대신 P는 그 외의 시간, 특히 비행기 탑승이나 체크인, 그리고 사전 예약이 필수인 핫플레이스 방문 같은 굵직한 일정에는 제2의 가이드에 군말 없이 따르겠다는 약속을 해야 합니다. 둘째, 계획의 목적을 공유하고 인정해주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제이는 P에게 내가 너를 구속하려고 계획을 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길바닥에서 버리는 시간을 줄여서 더 즐겁게 놀려고 하는 거야 라고 목적을 설명해 주세요. 너와 함께하는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애정의 표현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P 역시 제이에게 내가 네 계획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내 기분에 솔직하고 싶은 거야 라고 말하며 상대의 노고를 인정해줘야 합니다. 고생해서 짜온 건데 정말 고맙다. 내 덕분에 편하게 다닌다 라는 말 한마디가 제이의 서운함을 눈 녹듯 녹입니다. 제이는 자신의 노력이 가치 있다고 느껴질 때 비로소 유연해질 수 있거든요. 셋째, 각자의 역할을 철저히 분담하세요. 항공권, 이동수단, 숙소 예약, 그리고 큰 동선은 제이에게 정원을 맡기세요. 제이는 이 과정에서 큰 효능감을 느낍니다. 대신 현장에서 발생하는 돌발 상황 해결이나 현지인과의 소통, 분위기를 띄우는 일, 혹은 계획이 없던 새로운 스팟을 찾는 재미는 P에게 맡기는 겁니다. 비가 오거나 가게가 문을 닫았을 때 멘탈이 붕괴된 제이를 대신해 그럼 우리 저기 가볼까? 라며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건 P의 엄청난 강점입니다. 서로의 강점이 다름을 인정하고 팀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서로는 서로를 보완하는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제이끼리만 여행을 간다면 어떨까요? 아마 군대 작전 수행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겠지만 숨 막히는 일정 속에 여유는 실종될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P끼리만 여행을 간다면요. 공항 가는 길부터 꼬이기 시작해서 예약 안 된 숙소 앞에서 노숙을 하게 될지도 모르죠. 흙과 백이 만나야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듯 서로의 다름은 틀린 게 아니라 서로를 보완해주는 완벽한 퍼즐 조각입니다. 이번 여행에서 친구가 혹은 연인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화내지 마세요. 그 꼼꼼한 친구 덕분에 당신의 여행이 조난당하지 않았고 그 즉흥적인 친구 덕분에 당신의 여행이 너무 지루한 숙제처럼 끝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상대방의 성향을 이해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세계를 존중하는 일입니다. 여행은 장소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나의 편견을 바꾸는 일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자, 오늘 제 이야기가 여행 가방 싸다가 싸울 뻔한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정리해 드렸나요? 사실 이 갈등은 여행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직장 상사와의 관계, 부부 사이의 집안일 분담, 심지어 오늘 저녁 메뉴를 고르는 순간까지도요. 하지만 핵심은 같습니다. 상대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그 이면의 심리를 들여다보는 것, 그리고 나의 방식을 강요하기보다 서로의 영역을 인정해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 삶의 수많은 짜증이 이해로 바뀔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영상을 보면서 우리 이번 여행 때 진짜 이런 일 있었어요? 하는 구체적인 목격담이나 사연이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나는 분명히 제이인데 이럴 때는 피처럼 행동해야 하는 본인만의 독특한 성향이 있으신가요? 어떤 이야기도 좋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얼굴은 좀 크지만 여러분의 성향만큼은 확실하게 분석해드리는 저 얼큰 박사가 여러분의 사연을 하나하나 읽고 누가 더 잘못했는지 판결해드리거나 더 나은 관계를 위한 솔루션을 처방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이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는 큰 위로와 공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다음 MBTI 분석 대본을 준비하고 더 깊이 있는 심리학 데이터를 정리하는 가장 큰 비타민이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뒤통수를 더 시원하게 때려줄,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심리학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혹시 제이와 피가 연애할 때 연락 문제로 싸우지 않는 법이 궁금하신가요? 아니면 피가 제이처럼 계획적으로 살고 싶을 때 당장 시작해야 할 심리 훈련법을 알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이 알고 싶은 그 어떤 주제라도 좋습니다. 댓글로 요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곧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됩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행에서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제이자 누군가의 피입니다. 때로는 철저하게, 때로는 자유롭게 그 여정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복잡한 머릿속을 시원하게 정리해드리는 얼큰 생각 정리소의 얼큰 박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